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윤혜입니다. 지난 증시는 FOMC와 파월의장의 발언으로 하락이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제가 S&P 500 선물 지수 4444 구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당일엔 FOMC 이후 4,443불 25센트까지 하락 후 반등 없이 다음날까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4,444 구간이 FOMC가 뭐 어쨌든 저쨌든 지켜주면 증시는 괜찮다라고 심리를 심어주는 구간이었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심리까지 무너지니 목요일에는 더 긴 음봉이 출현하면서 투자자의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어서 점도표에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말 그대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마치 점치듯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 연말이고 내년이고는 가봐야 하는 거지 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경기 침체 온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직도 경기는 좋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준의 예측도 틀린 경우가 많았고요. 우선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금리 인상 효과가 생각보다 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 무작정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무작정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지표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어서 연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올린 것에 비해 효과가 더디다는 부분이고요. 실물 경제는 훨씬 더디고요. 지금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큰 효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기에 높은 금리 수준이므로 연준도 금리 인상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채금리가 높은데 앞으로도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소프트 랜딩은 가능한 결과 중 하나이고 기본 전망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뭔가 조심스러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지난 한 번의 금리 동결에 이어 한 번 더 금리 동결을 했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심스러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번 해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이야기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월 한 번은 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를 내년에도 유지할 거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미국에 계시지 않으시거나 뉴스로만 접하시는 분들은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예상하기 힘드실 텐데 돈을 받았던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양책으로 개인마다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살 정도로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이 많은 풀린 돈이 그나마 시중에 들어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내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게 보면 내년도 미국 경제는 지표로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풀린 돈이 하도 많아서요. 연준들도 점도표는 이렇게 찍어놨지만 가봐야 하는 거지 막상 시간이 흘러서 2024년이 되었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다가 아니니까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처럼요. 미국에 사는 저나 제 주인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몸을 사리고 있긴 합니다. 요즘 정부 셧다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도 셧다운 한 적은 한 20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겪은 시기를 기억하는데요. 처음에는 증시판 안에서 대단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항상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증시 불안감도 있는 이 시기에 정부 셧다운이 증시 상승의 모멘텀을 없앨 수도 있어서 이야기가 안 좋은 시기에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추가적 하락을 하고 정부 셧다운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증시는 충격 흡수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추가 하락의 문제로 삼을 수 있으니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우선은 증시는 좋은 반등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수로 넘어가세요. S&P 500 선물이 4350 밑으로 내려가면
악재에 대한 충격 흡수하는 지지가 몇 개 없게 됩니다. 그래서 툭툭 흘러나오는 뉴스들의 증시는 반응을 크게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4350 부근을 지켜줘야 하겠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그나마 괜찮지만 아래에서 계속 맴도는 모습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악재가 잘 흘러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멘탈을 좀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락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니 힘들다 어디까지 하락하나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에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시기니까요. 지난주 주말 영상에 테슬라 아이온큐 자리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은 하루하루 계속 지켜봐야 하기에 추가적 대응에 대해서는 다 전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는 수요일 260구간까지 가고 그 구간이 깨지면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보셔야 하는 구간은 242불 24센트 구간, 마지노선 237 구간입니다. 237 구간 밑으로 하락 시 212 구간으로까지 열리게 되는데 만약 S&P 500 선물이 4350 밑으로 하락하고 테슬라가 237 밑으로 하락 시 200 밑으로도 하락도 가능해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온큐 보시라는 구간이 14불 80센트 깨지면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위로 복귀하지 못하면 10불 구간까지 열리게 되고요. 역시 S&P 500 선물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깨져서 하락하더라도 종목의 반등이 나오면 바로 복귀하는 자리이기에 하락해도 멘탈이 잡히는 자리이니 기억해 두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이 깨지더라도 물렸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상승의 모멘텀을 많이 잃었고 더 잃을 수도 있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실적 시즌은 지수로 어느 구간 위에서 맞이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나마 나은 가이던스가 나오고 그것으로 주가 방어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시에 좋은 흐름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 기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수 보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래 4350 구간 보시고 위로는 4444 구간 보시면서 증시의 위치를 추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렵습니다.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고요. 그러니 힘든 날은 좋은 주식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기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시기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